아침이 찾아오면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닌 초록색 자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풍경 속에서 자연의 시간을 살고 싶었고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낸 부부가 있습니다. 숲속에 그냥 푹 파묻혀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계곡이 있고 하늘은 굉장히 작지만 정말 원시림의 숲속 같은 곳에 있죠, 집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산골짜기에다 집을 졌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 있어가지고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토토로가 살 것 같은 깊은 숲에 지은 집.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구불구불 오르막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면은 외길의 끝에서 이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을 걷는 한 사람. 혹시 소장님도 휴가 즐기러 오셨어요? 그늘은 시원하고 햇빛은 덥고. 아니, 집 보러 가는 거죠? 지금 거의 외길이고 이게 저 뒤에는 지금 아주 빽빽하게 나무들만 있는 산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매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땀이 막 나는데 이런 환경 속에 집을 짓기를 결심하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이 삶을 채워나가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물에 매일매일 발 담그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원한 계곡물 생각하며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한참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궁금한 얘기 한번 지금 제가 얼마큼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해발이 460m예요. 고도 460m, 강원도 홍천군. 해발 460m. 나무 사이로 텃밭이 펼쳐지는 걸 보니 드디어 도착했나 봅니다. 이게 우리가 투시도 효과라 그러죠. 쫙 펼쳐져서 쫙 모이는 딱 한가운데 소점에 집이 있어가지고 더 뭐랄까 강조돼 보이고 또 색깔이 주변은 완전히 푸릇푸릇 잣나무들이 푸릇푸릇한데 아주 빨갛지도 않은 그러니까 적고벽돌을 써서 온화하면서도 또 차분하게 자리를 이렇게 딱 너무 잘 잡았습니다. 옆에는 계속 물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이 집 주인공들은 어디 계실까요? 네, 잘 찾아왔네요. 인기척을 느낀 부부가 집이 아닌 산에서 내려옵니다. 혹시 자연인은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여기 안녕하세요. 집주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잘 찾아왔네요. 유명한 네. 오늘 깊은 산속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내가 올게 찾아왔는데 쭉 한참을 올라와서 굉장히 도대체 멀죠. 집이 어딨나 궁금하면서 막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한참을 꼬불꼬불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집이 안 보였는데 마지막에 탁 코너 보니까 이 빨간 집이 보이는 네네. 거예요. 숲속의 빨간 벽돌집, 그 앞에서 전봇대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는 전기도 안 들어와 수도도 안 들어왔는데 네. 전봇대도 여기서 끝났어요. 이 안에 불은 안에 실내에 그냥 뭐 발전기를 누리나요? 아니면 당신 얘기해봐.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봤을 때 전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봇대를 여기까지만 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지중화로 해가지고 땅속으로 해가지고 전기렸습니다. 수도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지하수를 이제 파가지고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들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야지 되니까.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집인 것 같아요. 집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전기, 수도까지 마련해야 했을 정도로 깊은 숲속의 집. 산을 등진 이 집의 왼쪽에는 계곡이 흐르고 집 앞으로는 밭과 정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집 구경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집 옆에 바로 계곡이 흐르네요. 집 뒤편으로 갈수록 계곡물 소리도 더 커집니다. 신기한데요? 여기 이제 계곡. 와, 네, 계곡. 물소리가 더 커지는데요? 이곳입니다. 저희의 숨겨진 계곡. 집 옆으로 난 길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집 옆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집 바로 옆에 있죠. 와. 어우, 그냥, 엄청 차갑죠. 그냥 등 쫙 시원해지는데요, 이게? 오, 와, 그렇죠.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소리에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네네. 주로 두 분은 어떤 장소로 사용하세요? 손실해, 와, 손실해. 등골이 없어져.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일했을 때 예, 덥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제 목욕도 해요. 아까 이거 나 저 봤어, 이거 봤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과 시간. 이 계곡은 부부가 이곳에 집을 짓기로 마음을 정한 결정적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숲속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루 종일 그늘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하루 종일 그늘이고요. 와, 누워있으면 정말 물소리, 바람소리, 좋죠. 맞아요. 새소리. 새소리. 뭐 모기도 없고 그냥 잠도 네, 맞아요. 편안하게 모기도 주무실 없어요. 것 같고. 계곡 바로 옆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놓인 작은 평상 하나.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평상은 소중한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남편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신선들이 쓰는 이 물소리와 물과 네. 새소리와 와. 여기서 보는 앞에 또 이 숲이 네, 다 네. 지금 잣나무 숲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일부러라도 막 이렇게 여기는 숨을 막 쉬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풍경. 그런데 부부가 이곳에서 살기로 마음먹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답니다.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 부부는 처음 이 땅을 발견했을 때 집이 아닌 이 컨테이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살아보며 이곳에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얼른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집을 짓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저 컨테이너 집을 이제 얼른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저 집에서 한 3년 동안 살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놨지. 아니 이제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굉장히 급했던 마음, 숲속에서 빨리 살고 싶은 마음도 컸었던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잣나무가 그게 넘어지게 되면은 집에 파손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겠다 해가지고 풍수해 보험을 하나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무렵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어느 겨울의 끝자락에 공사를 시작했고 1년 뒤 하늘이 파란 봄날에 드디어 집이 완성됐답니다. 햇빛이 강해지던 초여름부터 사계절을 이 숲에서 보내고 다시 여름을 맞았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연습 중입니다. 일주일에 3, 4일 서울과 이 집을 오가며 언젠가는 고요한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이 산책 코스가 사실은 제가 아니라 고라니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동물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다니는 거죠. 짐승들이 늘 다니니까 이게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그 길에 따라서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들보다 먼저 이 숲에 살았던 모든 생명이 고맙고 반갑습니다.
어우, 예뻐 보인다. 너 더. 거미 좀 봐라. 거미가 오, 막 거미 그릇 타고 있네. 있네. 정말? 무슨 거미지? 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무 공중 비행을 이쁘다. 하고 있네. 불가사리 같아. 어디서 있니가? 오, 잡았다. 우리 집도 보이고 햇빛도 들어오고. 인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부부는 집이 원래부터 이 숲에 있었던 것처럼 집의 모양부터 벽돌까지 숲과 어울리게 짓고 싶었답니다. 창문의 방향도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고려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이쪽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햇빛이. 그리고 여름에는 이쪽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 태양의 위치가 높게 뜨고 아래로 낮게 뜨는 것에 따라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찰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숲속에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이 태양이 어디서 뜨고 계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마를 이렇게 아치처럼 만들었네요. 집 안까지 햇빛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한겨울에는 정말 한 3m 정도 빛이 들어와요. 낮은 여름에는 그러게. 오히려 해가 안 들어와서 좋고. 그러니까. 네. 겨울에는 해가 들어와가지고 좋고. 네. 또 이 창문이 아마 삼중유리 창일 텐데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시원하고 겨울에 햇빛이 쭉 들어오면 그 열이 집 안까지 쫙 퍼지니까 또 한 번 들어온 열을 안 뺏긴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훈훈해지는 효과도 있고 아무튼 이 공간도 적당하게 그늘도 지면서 또 외부에서 특히 저기서 올라올 때 이 깊이감, 그림자를 만들어주니까 인상이 더 이렇게 좀 뭐랄까 개성도 있고 살아난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듯한 적색 벽돌은 따뜻한 분위기를 줍니다. 이게 이제 고벽돌이잖아요. 네, 적고벽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변의 초록색하고도 그렇죠.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오묘하게 반대되는 색깔인데 또 어울리는 거고. 벽돌 안쪽은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집이 위치한 홍천은 가장 춥다고 알려진 중부 일지역에 있는데요. 목재와 벽돌을 이용한 덕분에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시면서 여기가 지금 중부 1지역이잖아요. 가장 추운 곳이죠. 가장 추운 곳, 그렇죠. 춥지는 않으세요? 전혀 겨울에. 춥지 않아요. 안 추웠어요, 전혀? 네네. 겨울에도 영하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부가요? 네. 불 안 켰는데도 아, 그래요? 7도까지만 떨어지지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햇빛이 워낙에 잘 들어오고 또 이 안에 지금 창문의 성능도 좋을 것이고 단열재도 꼼꼼하게 잘 했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것들을 이 벽돌이 온전히 다 감싸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재료니까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집. 자연이라는 환경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삼각형 구조로 층고를 높이고 자연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벽 대신 크고 넓은 창문을 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맞아주는 넓고 밝은 거실. 과감할 정도로 크고 넓게 큰 창문으로 자연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정이 좀 꽤 굉장히 높고 높죠. 개방적이어서 온전히 여기서 이제 이 자연을 즐기시는데 창도 한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 방향 그렇죠. 또 이쪽 방향에도 맞아요. 큰 통창이 2개, 저쪽으로 큰 통창 또 하나 있고 저 위에 하늘 네. 바라보는 또 아주 작은 액자 같은 네네네네. 창이 있고 보니까 네. 또 주방 쪽에는 또 코너창도 있고 적재적소에 창이 아주 잘 나 있어요. 네네네. 일단은 자연 바깥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거를 그렇죠. 최대한 안에서 봤으면 싶어서 설계할 때도 창문이 최대한 크게 넓었으면 내달라. 좋겠다.
과감하게. 저희는 맞아요. 과감하게 냈는데 과감하게 내다 보니까 비용은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사실 거실창은 일반 창문보다 1.5m 정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하늘과 나무를 더 높이 올려다볼 수 있다고요. 계곡을 향하는 측면창 앞의 테이블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연에 일상과 스트레스에 치인 부부는 위로를 받는답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소비적이잖아요. 주말에 그 대형마트에 가서 잔뜩 물건을 장을 봐서 와서 뭘 해서 먹고 아니면은 배달식품을 시켜서 먹는다거나 남편은 TV를 계속 보고 있고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든데 그야말로 그것과 전혀 반대의 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휴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막 사람들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하다가 여기 오게 되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집안 곳곳을 두른 창문들, 길고 좁은 창문 앞에 놓인 의자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별수 않는다. 큰 잘못을 반성하는 것. 네, 그러면 앉아보겠습니다. 네. 되게 차분해지시네요.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보는 뷰가 아까랑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숲이 더 깊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잣나무의 끝부분이 이제 보이는데 그게 또 이제 그림 액자처럼 프레임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라면 불가능했겠죠. 일단은 대부분의 자연 속에 지어지는 집들의 창은 크죠. 크게 내고 자연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충실하게 한다. 이 변화하는 자연, 하늘을 담기도 하고 어떤 창은 하늘을 담기도 하고 어떤 창은 또 마당을 담기도 하고 어떤 창은 멀리 원경을 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자연 속의 집들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창으로 인해서 보는 어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은 통나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제 2층 너무 궁금합니다. 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면은 부부의 침실인데요. 벽 대신 창문이 펼쳐집니다. 이게 안건인데요? 아, 그러게요.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저희 두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네네. 공간. 창문이 벽면을 가득 채우는 방. 앞쪽으로는 새소리가, 그 옆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고 나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숲속에서 잠들고 숲속에서 눈을 뜨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남편하고 제가 정말 너무 아끼는 공간이에요. 일단 밤에 이제 별 보고 달 보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고 일단 이제 멀리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넓은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창문에는 건축적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세모난 어떤 이 공간 안에 창문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커튼홀 네, 공법을 그렇죠. 응용해서 네. 창문 위에 창문을 또 둬서 네, 네. 세미 커튼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 있고 큰 어떤 조망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나서 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어떤 소리, 어떤 느낌이 제일 여기는 일단 이제 새들이 새벽 5시만 되면은 엄청난 소리를 만들거든요. 새들이 깨우는군요. 네네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저 앞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네, 네, 나가보세요. 오, 양쪽으로 다 여는 거예요? 자연에서 사는 부부가 매일 아침 보는 풍경.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냥 방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의 굉장히 깊이가 넓죠. 있으니까 더 네, 이게 망원경처럼 쫙.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처마가 이
난간선보다 훨씬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서서 아, 비 올 때 되게 좋아요. 좋죠. 차마 길이를 길게 한 덕분에 비가 테라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은 건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 처마를 이렇게 내면 여기는 우리가 전용 면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감하게 이거를 면적에 넣어가면서 네. 이 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보통 분들은 아, 면적에 왜 넣냐 방을 키우시고 네. 근데 방을 만약에 키웠다 그러면 쓸데없이 방만 큰 거고 이런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창을 열고 큰 소리로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 같은 풍경. 깊은 숲속에 자리 잡았기에 만날 수 있는 매력입니다. 숲에 어두움이 내려앉으면 집은 반딧불이처럼 빛을 냅니다. 그 집을 아침 햇살과 새소리가 깨우죠. 도시에서라면 한바탕 출근 전쟁이 펼쳐졌을 아침. 부부가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밭일량의 감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오늘 이 집에 놀러가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로 건강한 한 끼 대접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광고 찍는 것 같아. 아, 우리 쪽에서만 작품이다, 많이 작품. 보이나? 너무 이쁘다. 큰 거, 작은 거. 아이고, 여기 찬바람이 나는데? 좋은 우리 계곡. 온몸에 배인 여름 텃밭의 열기를 계곡의 시원한 바람과 물이 식혀줍니다. 여기다 그냥 담가야 되겠다, 전부 다. 에이씨. 세수나 좀 해야겠다. 어우, 시원해. 너무 더워. 어우, 시원해. 어우. 너무 시원해? 에휴, 채소들도 시원하게 샤워 중이네요. 와,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숲속에서 살 수 있을까 망설였던 부부. 이제 낯설었던 자연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불을 피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숲 아래 사는 친구 부부와 함께 하기로 정했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내일이면 부부는 도시로 갔다가 사나흘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지요. 아직은 잠시 머무는 자리, 언젠가는 터전이 될 날을 꿈꿉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는 이제 서울에 있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주된 생활의 터전, 생각을 하고는 지역인 거죠.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과 나는 같이 간다. 제가 원하는 이제 식물들을 마음껏 키워도 되는 공간이 또 생겼잖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원하는 삶이 한 70대 정도 돼서 할머니 정원사가 되는 게 꿈인데, 그래서 제가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가는 길, 과정의 끝에서 온전히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해 봅니다.